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어제 이제 모임에서 저를 소개할 때 처음에는 앞에 좀 부연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뭐 얘기하기는 뭐 그런 쾌활한 성격은 아닙니다. 좀 내성적인 성격이고 심장이 터져나올 것 같지만 꽉 누르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좀 우렁차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렇게 좀 뭔가 에너지 넘치는 힘이 있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이전에 뭔가 덧붙이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여유롭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곳에 계셨던 분들 평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일단은 거기에 계셨던 분들 다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뭐 반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반은 또 마냥 좋아하는만은 할 수 없겠죠. 일단 다들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피드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이야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야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은 제가 배제할 줄 아는 그런 내공도 쌓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하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또한 좋습니다.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한테 그런 것들 자신감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누르는 걸 좀 깜빡을 했네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렇게 맞추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좀 느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부드럽게 좀 스토리라고 하죠.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다가 소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유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진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스스로 한번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 인사법도 괜찮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할 때 멘트를 좀 넣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멘트를 좀 누구나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가볍게 웃으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하나 만들어서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단어를 뽑아야 되겠죠? 단어를 뽑고 오늘 선택된 단어가 맹신입니다. 이 맹신이라는 단어는 제가 한 3번,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제 입안에서 보이는 것들로 하던가 아니면 지금 문득 생각나는 단어들로 하던가 할게요. 인연으로 해볼까요? 단어가 인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또 인연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가 좀 거꾸로울 수는 있는데 일단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저께 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 나중에 또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어제가 마지막 인연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단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지 않았을 거고 또 그 말이라는 뜻이 이 글과 일맥상통하면서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글이라는 자체가 세종대왕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제 한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이런 인연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었더라면 또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그거와 또 부합시키기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 이야기 또 세상에 들어가면 좀 골치 아파지니까 쉽게 갈게요. 그러니까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연이 형성되고 나서 알아가는 과정들 겪고 그리고 나서 연인으로 발전하죠. 물론 모든 인연들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인연만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거고 특별한 인연만이 죽을 때까지 평생 지인으로서 서로 응원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소중한 분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동안
연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만들기, 그러니까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새로운 사람을 해석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심장이 뛰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인연이었던 분들에서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연에서 바로 연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개팅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거부 반응 같은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이 없었죠. 그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연애를 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뭔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상황으로 빠득한데, 이 심장이 뛰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이론과 심장이 매치가 안 돼서 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돼 라고 지시를 하지만 이 감정이 멋대로 앞뒤 스순 없이 정말 불쑥 나중에 해야 될 말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뭐 이런 정말 어이없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연발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분을 만나면 그런 부분들 이해해주고 웃으면서 잘 이쁘게 사랑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을 만나면 금방 또 헤어지는 약간 안타까운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연인이 되면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봤을 때랑 또 연인이 됐을 때랑 그 차이점. 그러다 보니까 연인이 돼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재미가 없거나 좀 잘 모르거나 나에 대한 감정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자친구와의 그런 경험들이 풍부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사귀었던, 어떻게 보면 통속적인 통계적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통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퍼센트로 따지자면 많은 부분들이 여자는 이런 동물이다, 남자는 이런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수칙들이나 이런 것들은 맞아떨어져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상대 A와 B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과는 실질적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일치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실천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연인 관계에서 많은 힘든 외로움 그런 것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자친구 사귈 때마다 아쉬웠어요. 사귀자고 먼저 대시하는 쪽은 항상 여성 쪽이었고, 그리고 헤어지자고 또 대시하는 쪽도 항상 여성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거죠. 항상 헤어지고 나서도 2년, 3년, 기본 이렇게 3년 이상을 못 잊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지만 또 짝사랑한 사람한테 미처 말씀을 못 드려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2년이었던 분들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더라면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쉽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겠죠.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경험들을 안 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환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연인 참 이게 어떻게 글자가 이렇게 그냥 위치만 바뀔 뿐인데 이런 식으로 뜻이 달라지는지 참 신기하고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냥 짧게 마칠게요.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그 인연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행복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물론 이제 동성과 연예인 관계로 발전한다라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제 동성을 사랑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뭐 연인으로 발전한다라는 생각은 못하겠고요. 어찌됐든 모든 사람을, 그냥 모든 인연을
연인인 것처럼, 연인이 될 사람처럼, 나의 연인이 되어줄 사람처럼 그렇게 좀 정성스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배려심 깊고 이해심 많은 그런 인연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경험하고 또 노력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와 이런저런 또 힘든 시기들을 겪고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겠죠. 저도 이런 성격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실패도 겪었고 많은 아픔이라든지 시련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또 꺼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꾸준히 발전을 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그거를 또 실천을 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무식한 사람은 없고요. 저보다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그렇게 모든 인연분들과 연인이 될 수 있는 만큼의 관계를 돈독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